예전 동료분들, 네.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후회 안 하냐고. 이유가 뭘까? 왜 후회하냐고 물어보서 전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됐거든요. 평탄한 길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소고생하는 그쵸, 네. 그런 길을 나간 거잖아요. 네. 그럼 보편적으로 이제 고시원을 한다고 했을 때 기대 순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 막. 네. 막 눈물 나고 막 내가 진짜 왜 나와가지고 이러지 하는데 퇴직을 하시고 이제 고시원을 2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사장님으로서 이제 살고 계신데 뭐 전에 다녔던 이제 학교 선생님이라든 동료분들은 이 소식을 알고 있나요? 그럼요. 반응이 어떤가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네. 2번째 책 쓰고 나서 네. 이제 다시 예전 동료분들, 네.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 이제 후회 안 하냐고. 그쵸, 물어보겠죠. 후회 네. 안 돼. 이제 이걸 처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후회가 되냐고 물어보는 이유를 이유가 뭘까? 왜 후회하냐고 물어보서 전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런 선택을 급하게 했는데 이제 제가 급하게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들은. 그러니까 왜 그때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그리고 나가 보니까 좀 그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쵸. 이게 궁금했겠죠. 그런데 왜냐면 사실은 이제 교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요즘 교사들이 많이 힘들지만 조금 더 안정적이고 굉장히 평탄한 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보기엔 이 평탄한 길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소고생하는 그쵸, 예. 그런 길을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사소고생하는 길이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후회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그때 막 행동하지 못했을 때 막 갈등만 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몸도 마음도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 막 방황하고 갈등했던 때보다 행동한 지금이 오히려 행복하다. 네, 행복하고 좋다. 왜냐면 만약 그 교사의 길을 제가 가는 이 제 교사의 길을 그냥 좀 평탄한 어떤 아스팔트 길을 한다면 네. 진짜 자갈 길이에요. 제가 지금 나온 길은 이 세상에 그쵸. 나온 이 길은 네. 자갈밭이고 네. 뭐 어쨌든 이제 푹푹 빠진 진흙길인데 그런데도 제가 제 인생을 어쨌든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그다음에 좀 개척해 나간다. 이제 이와 같은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좀 큰 성취감과 그다음 어쨌든 진짜 이럴 때 있어요. 막 정말 눈물 나. 막. 네. 막 눈물 나고 막 내가 진짜 네. 왜 나와가지고 이러지 하는데 그것마저도 무슨 네. 드라마 주인공처럼 네. 내가 하지만 이 과정을 겪고 나면 또 한장 또 성장이 있을 거야. 막 이러시 혼자 독백하듯이. 근데 이게 제가 제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느낌과 감정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후회보다는 그냥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날이죠. 이제 처음 이제 퇴직을 해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막 이제 결국에 이제 고시원을 했을 때 이제 거의 3년 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가도 이 과정을 다 알고도 다시 하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럼요. 고시원의 장점이 있어요. 일단 고시원이 제가 어쨌든 잘 세팅만 해놓으면 물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모든 고시원이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했던 고시원 터를 잡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고생이 좀 있었지만 이게 터가 잘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세팅만 좀 잘 해놓으면은 매일 가지 않아도 돼요. 정말. 그러다 보면은 제가 뭐 직장인처럼 막 그때 9시부터 6시까지 그쵸. 또는 뭐 요식업 같은 걸 하더라도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묶여 있어요. 예, 막 직원 관리부터 시작해서 묶여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요 고시원 사업은 그렇게 많이 묶여 있진 않아요. 몸이. 그러다 보면 시간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저는 이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제가 자기 개발을 하거나 어쨌든 뭐 다른 투자 사업을 할 수도 있죠. 뭐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어쨌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또 강연가와 작가의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저 자신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굉장하다.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할 거냐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다시 하겠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뭐 일주일에 일과라고 할까요? 뭐 어떻게 되세요? 일주일에 정말 이제 잘만 터만 잡으면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청소 세팅을 대신에 좀
많이 해놨어요. 저 월수금 그 청소업체 여사님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화목토일은 저희 당근에서 또 네. 여사님 오세요. 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네, 네, 이렇게까지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월수금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월화수목금토일을 다 한 번씩은 여사님들 한 번씩은 다 관리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비품도 아까 말했듯이 뭐 물티슈 떨어졌으면 넣어놓고, 뭐 휴지 떨어졌으면 넣어놓고 이제 그런 비품 관리까지 해주시고 하니까. 크게 그렇게 저는 자주 안 가도 워낙 그 베테랑으로 잘 해주세요. 청소 자체를.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어쨌든 고시원도 집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일단 청결 깨끗해야 되고 그런 관리만 잘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쨌든 쾌적하면 그럼 이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청소 관리는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뭐 다 뭐 고시원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이것도 어쨌든 투자의 관점 봤을 때는 내가 뭐 고시원을 인수하는데 얼마를 쓰고 뭐 고치는데 얼마 해가지고 총 투자 대금이 얼마 들어가서 뭐 매달 얼마가 나온다라는 이 수익률을 계산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보편적으로 이제 고시원을 한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현재 네. 지금 기준에서는 그냥 1억에 200 정도로 보고는 했어요. 그 2.4%인가요? 그죠. 네. 예, 24% 정도. 네, 24%. 네, 24%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지역마다 좀 달라요. 강남은 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요. 24%까지 안 나오고요. 또 약간 수도권은 또 그렇게 나오고, 이게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시원은. 네. 그렇게 높게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월화수목금토일을 청소를 다 외주를 주고 해도 네. 남는 게 있군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나는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이 직접 네, 청소하세요. 내가 해야죠. 네. 청소비를 이제 세이브 하시려고 본인들이 직접 청소하시고, 이것도 이제 원장님들 나름의 노하우다. 예. 주변 원장님이나 뭐 가르쳤던 이제 교육생들 분 중에 또 원장이 된 케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하다가 그만둔 사례도 있나요? 그만두지 않고요. 2호기, 3호기를 늘리십니다. 늘리는 경우 있어도 아직은 그만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네. 안 하는 원장은 있어도 하나만 하는 원장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를 두 개를, 세 개를 이렇게 하시거나 또는 하나를 갈아타세요. 더 큰 수익이 좀 더 크고 뭐 이제 좀 관리가 편하고 이런 식으로 갈아타시거나.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내가 아파트를 사야 돼. 네. 그럴 때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내놓기도 하시고 하는데 주로 더 확장을 하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시원의 지금 뭔가 운영의 형태, 뭐 일종의 창업의 형태가 뭐 대부분 이제 기존 고시원 인수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래도 아예 생상가에 이제 본인이 공사를 다 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나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 만들어요? 요즘 만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네. 뭐 그냥 기존 거를 많이 인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입지 좋은 데에 상가 같은 데 들어가서 신설, 저희가 이제 신설한다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신설을 지금은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 이제 고시원을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한창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뭐 건물 없이 월세 받는 뭐 이런 걸로도 많이 나오고 예, 예. 또 뭔가 소액을 투자해서 내가 이제 네.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시간적 자유를 누리면서 돈도 버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제 실제 뭐 그렇게 적은 돈으로 정말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할 만큼 이제 정말 좋은 하나의 창업의 길인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나오지 않은 그 이면에 숨겨진 뭐도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 그 궁금하시죠? 네. 근데 이제 소액의 기준이 애매하긴 한데요. 지금 현재의 고시원 시장은 완전 소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1억 이상은 1억 있어야 이상 되고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액은 거의 2, 3천만 원, 네,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경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할 때 소액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1억 이상은 있어야 되고, 근데 1억대 물건도 흔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한 2억대 이상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진입장벽이 좀 높은 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정도 투자금을 줬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품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수익이 크다면 큰 편인 거예요. 지금 현재 와서는. 왜냐면 지금 임대시장 같은 게 많이 좀 무너졌고 네. 임대료 해봤자 4%에서 7% 뭐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뭐 20% 이상씩은 나니까 수익률 자체로는.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 투자하고 뭐 품 이만큼 적게 들여서 시간 여유 가지면서 수익률 그러니까 20% 이상 본다 하면 접근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할만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이제 그런 뭐 배워서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요즘은 이제 많이들 좀 이렇게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나 봐요. 그러면 이제 지인 하는 거 보시고 또 이제 같이 해보시고 이런 분들도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고시원 2개가 있지만 거의 나가지 않고 이제 뭐 다 외주를 돌리셔가지고 시간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네네. 앞으로 뭘 더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네. 이 고시원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제 제 다음 단계에 가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고 그래서 고시원은 저한테는 되게 고마운 존재예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의 저한테 이제 월급과 같은 현금 흐름을 또 만들어주고 또 시간적 자유도 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간을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작가와 그다음에 강연가의 길을 가는데 제 투자 제 스스로 더 공부도 하고 책도 쓰고 이제 좀 강연도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성장 읽기 구독자분들 일단 저는 아까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저는 이제 인문학 책을 통해서 제 인생에서 더 많은 성장을 하고 더 큰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이루려고 그 꿈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에서 고시원 원장이라는 굉장히 색다른 커리어를 만들게 됐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걸 디딤돌 삼아서 이제 강연가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싶어요. 근데 나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곧 50빛 이제 다 되어 가거든요. 그냥 나이보다는 제가 이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계속해서 나아가면 언젠가 닿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장 읽기 구독자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찾아오신 노지연 작가님을 뵈니까 이제 3년 후가 또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또 다음에 이제 강연가로서 또 새로운 책으로 또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학교를 나와 고시원을 찾았습니다의 저자 노지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